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사 똑바로 해. 아니, 뭐 예고를 하고 해요, 인사를. 여러분 하면은 이제, 인사겠구나. 아니, 평소에 이렇게 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네, 항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방구석 토크입니다. 아니면 뭐, 주간이 PL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이렇게 네. 한 적 없잖아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새로움을 안겨주는. 이게 인스타TV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쉽지 않네요. 네, 좋습니다. 자, 얘기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감동결전. 그 감독에 대해서 소개하는 코너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네. 벌써 두렵네요. 왜 두렵죠? 이 제2의 외대고로 사태가 나올까봐. 약간 좀 뭐랄까 감독을 좀 비하하거나 아니 좀 비하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네. 많은 팬분들의 어떤 반응. 네. 그 주원 형이랑 저랑 둘이 영상을 찍은 게 오늘이 세 번째죠. 일단 그 첫 번째가 그 외대고로 사태.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엠블럼 협회 엠블럼 나왔을 때 둘이 한번 방송했었고 다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반응이 뜨거웠죠. 이제 오늘이 세 번째인데 네. 한번 힘차게 오늘 가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감독은 카를로 안첼로티. 네. 야, 대단한 감독이긴 한데 약간 이제 몰락하는 게 아닌가. 몰락이라기보다 이제는 조금 은퇴각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다시 에버튼에 와서 그렇죠. 네,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또 굉장히 심장이 쿵쾅쿵쾅. 왜? 아니 약간 그런 뭐 퇴물이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넌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그러니까 형이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깔 때 저러다가 안 되는데. 저는 선 지켜요. 그럼 제가 못 지키는 건가요? 지금 누구 있죠? 없네요. 네. 자, 안첼로티 주원 형이 얘기한 대로 사실 이게 정점을 찍었었던 감독이고 이제는 에버튼에 이제 왔을 때 사실 예전에 안첼로티의 이런 뭐랄까요 역량이나 한창 잘 나갔을 때 생각하면은 에버튼 안첼로티에게 좀 너무 작은 그릇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뉴 감독이나 안첼로티 감독을 봤을 때 이전 같으면 한 5년 전, 6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으로 갔을 때도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은 거의 세계 이제 최고 원티어에 있는 클럽들만 맡았었던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안첼로티도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거긴 해요. 냉정하게 그렇죠. 말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안첼로티 감독이 절대 떨어지는 감독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저희가 커리어, 주요 우승 경력, 개인 수상, 이거는 이제 화면에 잘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안첼로티의 커리어 중에 가장 빛나는 건 챔피언스 리그 통산 우승 3회. 와, 대단하죠? 이게 정말 면 안 됩니다. 밥 페이즐리, 그리고 지네딘 지나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챔피언스 리그가 본인의 감독 커리어 내내 챔피언스 리그를 통합 3번을 우승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4번이 될 뻔했죠. 그렇죠. 네. 그 이스탄불에 이제 그런 것만 없었어도, 만약에 이제, 안첼로티가 그렇게 됐다면 이건 챔피언스리그 한정했을 때 전무후무한 명감독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명감독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안첼로티 감독의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안첼로티 감독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감독이 아리고 사키입니다. 네, 아리고 사키는 정말 현대 축구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들에게는 거의 대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이제 맞고요. 이 안첼로티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좀 신봉하고 있는 이 사키이즘이 상당히 이 선수 시절 그리고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아리고 사키 감독 밑에서 뛸 때 이 안첼로티 감독을 전술의 중심으로 좀 활용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전성기 때 아니면 팀이 잘 나갈 때 감독이 누구였느냐. 그렇죠. 근데 그 감독의 전술 또는 훈련 스타일이 굉장히 좀 신박하거나 좋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선수가 감독이 됐을 때 전에 배웠던 그 감독의 스타일대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전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그 전술 하에서 직접 플레이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안첼로티의 경우에는 사키이즘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을 사키 감독이 지휘할 때 안첼로티를 수석 코치로 부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바로 부임을 시켰다는 것은 이 안첼로티가 선수 시절에 그만큼 전술적인 이해도가 좋았다.
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그렇죠. 역량을 보여줬다. 네,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사키즘이란 뭔지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지역 방어 그리고 압박을 기조로 한 축구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변화로는 이 과거 축구에 중시되던 리베로 포지션을 폐지하고 공격, 미드필더, 수비 라인에 선수들을 좀 고르게 포진시키는 4-4-2 형태를 이제 좀 정착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압박을 위해서 선수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촘촘한 대형을 좀 유지해야 하는 게 사키즘의 좀 기초가 되는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안첼로티 뭐 역시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가장 선호하고 즐겨 쓰는 포메이션은 4-4-2입니다. 4-4-2. 네,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서도 자신의 모든 전술의 기반이 되는 이 포메이션이 4-4-2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전술을 이제 시작하려면 4-4-2에 대한 이해도가 우선시돼야 된다. 네. 예, 그럴 정도로 모든 포메이션의 그 발상이 4-4-2에 대한 이해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날카롭게 되게 잘 짚어주신 네. 게 역시 요새 좋습니다, 형. 좋아요. 네. 그 롤저씨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역시 형은 축구 쪽으로도 제가 괜히 오주원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롤저씨 콘텐츠가요. 네. 그 같이 출연하는 상동 조식왕 있잖아요. 네네. 2회 조회수가 뚝 떨어졌거든요. 왜죠? 상동 조식왕이 아니 개트롤이던데요, 보니까.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네. 분노를 유발한다. 기분 나쁨이 있다. 해서 보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롤을 잘 모르는데 네. 이게 보고 있으면 제일 못하는 사람이 상동주식왕이에요. 저보다도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둘이 1대1 붙어서 형이 졌죠? 네, 졌죠. 지금 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만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날카롭게 잘 짚어주신 게, 이 안첼로티의 대표격인 포메이션은 크리스마스 트리 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4-3-2-1이에요. 네. 근데 안첼로티는 자선을 통해서 이 포메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이 기반이 된 건 결국 4-4-2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안첼로티 같은 경우는 뭐 모두가 잘 알듯이 별명이 안감독이잖아요. 이제 그 슬램덩크의 약간 안감독님을 연상시키는 좀 푸근하고 이런 뭐 동네 형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덕장이죠, 사실. 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네, 이렇게 막 뜨나요? 네? 아니요, 일부러 이렇게 끊고 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안첼로티. 근데 오늘 이 패션이 대단합니다. 왜, 뭐가 대단하죠? 네. 뭔가 지적인 이미지를 뿜뿜 발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윤이 형이 많이 노력을 한 게 아닌가. 네, 종윤이 형이 가끔 안경을 쓰고 나오길래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제 안경을 써봤는데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약간 나쁘다와 같아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같아요? 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까지 가나요? 나쁘지 않다를 집중하면 안 되고 여자친구가 칭찬을 할 때는 칭찬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뜨뜻문제가 받았을 때 나쁘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보통 괜찮으면 오빠 괜찮다, 귀엽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나거든요. 네. 경험 많으신가 보네요. 경험 많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껴볼까? 이거 알도 없어요, 여러분. 네. 요즘 유튜브 좀 나온다고 이건 지랄을 합니다. 제가 하면 제가 100% 어울립니다, 저한테. 그 약간 그 명탐정 추가한 그건데요? 자, 안첼로티. 어떤 감독이든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안첼로티도 이 두 가지가 약간 공존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는 다양한 포메이션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능한 감독입니다. 기본적인 틀 4-4-2에 두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4-3-2-1 포메이션이라든지 이 레알 시절에 보여줬던 4-3-3 그리고 밀란 시절에 보여준 4-3-1-2 등으로 포메이션에 상당히 좀 다채로운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고, 미드필더를 조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일단 뭐 디마리아를 예전에 하프윙으로 변시키면서 폼을 끌어올린 이런 사례라든지, 바이른 뮌헨 감독 시절에 티아고 알칸타라, 비달 그리고 알론소의 위치를 조립해서 이 알칸타라를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시킨 이런 부분이 뭐 좀 잘 대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언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구나. 영어, 일단 첼시 감독 시절, 그리고 뭐 스페인어, 레아 감독 시절, 독일어, 뮌헨 감독 시절,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제 고국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에버튼 감독을 맡음에 있어서도 이제 이 감독이 워낙에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잉글랜드 팀이기 때문에 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겠지만 팀 안에 이제 또 다양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부정적인 면은 유망주를 그렇게 썩 중요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카처럼 이렇게 확실한 재능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기용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유망주보다는 이제 기존의 선수들을 조금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좀 있고 뭐 경험하는 선수를 잘 중용을 하죠. 그렇죠. 네, 보면. 네. 그래서 약간 단점이 보면 팀이 좀 올드해 보이기도 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되게 알 것 같아요. 신선하다 이런 느낌보다 통통 튄다 이런 느낌보다 안정적이긴 하나 약간 조금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존 자원들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네. 낼 수 있는 유형의 감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테이션도 그렇게까지 크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아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번리라든지 이런 팀들은 이 보통 베스트 11이 확실한 편이죠. 그리고 뭐 로이 오지슨 감독도 베스트 11을 딱 정해지면 네. 끝까지 가는 성향이 있는데 안첼로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사실 좀 그동안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건데 친인척을 구단 직원이나 스태프진에 배치하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폐. 아니 적폐는 좀 너무 같고.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민해에서 문제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적폐까지 좀 그러나 지금 알고 보니까 본인의 아들을 막 코치로 분석했죠. 근데 아들이 꽤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 그런 얘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다비데 안첼로티가 이제 아들인데 후임 수석 코치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다비데가 밀란 유스 출신의 아마추어 팀에서 선수 경력이 있긴 해요. 자, 이제 이걸 제외하고라도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4위를 영양사로 또 이제 고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친인척을 좀 배치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상당히 좋은 먹잇감이었죠. 아, 그렇지. 이게 사실 물어뜯기 굉장히 좋은 컨텐츠. 좋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자리에 올랐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고용을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 게 좋다. 아니, 영양사를 레알에 만약에 부임을 시켰어. 그래서 만약에 베일이 절대 부상을 안 당해. 네. 선수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쉐입해지고 그러면은 뭐 해진다. 쉐입 약간 좀 이제 몸매가 좋아지고 날씬해지고 딱 군살 없이 이렇게 되면 컨디션 조절도 잘 되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됩니까? 뭐 사위 와가지고 뭐 음식 먹었을 때 데코 잘해주고 막 소세지 막 문어 소세지 막 이렇게 있고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예쁘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뭐 어제 먹는 거 똑같으니까. 네. 이럴 필요는 저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이게 언론의 먹잇감이 그렇지. 되기가 너무 쉽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럼 안첼로티가 이제 에버튼에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버튼 부임 이후에 이 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BBC에 나온 이 칼럼을 하나 참고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이 커리어에서 뿜어나오는 그런 영향력이 이 선수단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월콧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딱 처음에 안첼로티가 에버튼에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월콧한테 그때 월콧이 한창 이제 골을 못 넣고 있었거든요. 대호, 너 골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게 안첼로티급 되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내가 심리적으로 되게 자신감도 많이 작용을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벵거 있을 때 왜 그랬대? 뭐 벵거는 안첼로티보다 급이 떨어지나?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게 월코 선생님 네.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네. 안첼로티의 이런 격려가 아르센 벵거 감독의 심리적 컨트롤 방식과 비슷하다. 근데 그때 왜 그랬냐고. 저 모르죠. 물어볼까요? 저희 종현이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자, 두 번째. 네. 선수들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덕장이잖아요. 워낙에 이제 좀 온화하고 좀 풀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훈련 세션이 되게 짧아졌대요. 그러니까 실바 시절에는 지칠 정도로 굉장히 긴 훈련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짧고 굵게.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등에서 감독직을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훈련 세션이 되게 짧다. 짧아가지고 오히려 선수들끼리 모아가지고 추가 훈련을 할 정도였죠. 뮌헨에 있을 때. 네. 그럴 정도로 뮌헨 선수들이 뭐야 훈련 이거밖에 안 해도 이 정도밖에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불안해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을 이 기사에서 좀 읽으면서 되게 의아했던 건데, 그러니까 선수를 되게 풀어주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다음날 훈련에 지장이 없다면, 그 외박까지도 이제 허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외박을 한다는 게, 물론 이제 뭐 친구들끼리 놀러 갈 수도 있지만, 뭐 본인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라든지 만나서 이제 좀 힘을 쓰고 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이제 대표팀에서 네. 그 장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선수가 아니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나가서 이제 외박도 했다고. 저요? 네. 뭔 소리예요? 외박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외박이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날조입니다. 이거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가요? 네, 이분이 굉장히 날조. 뭐가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외박까지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박 얘기를
괜히 넣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근데 이것도 또 월콧이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라커룸에서도 이런 영향력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술이 상당히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이 부임 이후 첫 3경기는 아무래도 에버튼의 철학을 그때 당시까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은 덩컨 퍼거슨. 선수 시절부터 코치직까지 에버튼에서 쭉 수행을 했었던. 그러니까 뭐 팀의 철학이나 기조는 훨씬 더 이제 잘 알고 있었겠죠. 네. 이 덩컨 퍼거슨에게 맡겼고, 이 퍼거슨이 기존 전술을 4-4-2로 정착을 시키면서 변화를 꾀했는데, 이 부분은 안첼로티의 방향성이랑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안첼로티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술을 한번 쓱 보고, 이거는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랑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기조를 쭉 이어갔다.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안첼로티에 관해서 위대한 선수들 그리고 감독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저희가 짧게 말말로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자, 첫 번째 안토니오 콘테. 콘테가. 네, 또 콘테의 굉장한 또 빠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카를로 안첼로티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탈리아 감독. 와.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탈리아 감독이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탈리아 명작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리피도 있고. 왜냐면 뭐 콘테도 사실 샤키도 있고. 네. 샤키요? 사키. 네, 샤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아, 그래요? 모르시죠? 네, 모르죠. 네, 사케, 이렇게. 그렇게. 네. 사케인 줄 알았습니다. 네. 자, 네스타. 내 롤모델? 안첼로티는 아버지 같은 존재다. 그가 최고다. 네스타와 함께 AC 밀란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렇죠. 네. 안첼로티 아니었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정도의 리스펙트는 그렇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WPT 영의 우승자죠. 마르셀로 리피. 세계 최고의 감독은 바로 카를로 안첼로티. 리피가 이런 얘기를 했다. 리피가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사실상 뭐 저는 게임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습과 또 리그에서 AC 밀란 잘 나갈 때 뭐 우승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뇌리에 많이 남는가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안첼로티가 이 선수들과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은 예전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랑 얘기한 거 대화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국가대표 차출 경기에서 이제 호날두가 골을 못 넣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감독이라면 뭐 그냥 별말 안 하던지. 왜냐면 호날두의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팀 내에서도 가장 탑 클래스의 선수고 자존심 되게 세잖아요. 근데 이제 안첼로티는 가가지고 너 차출까지 됐는데 골 못 넣었냐? 이렇게 이제 농담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선수들하고 이게 장난치면서 그렇죠. 이렇게 좀 가벼운 농담을 쉽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런 썰 들으면서 약간 이렇구나 안첼로티가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안첼로티 솔직히 말해서 벤치에서 그렇게 표정이 많은 감독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약간 이러고 있어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제 담배 피고. 네,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선수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왔다 갔다 뭐 트레이닝 할 때는 가벼운 농담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런 감독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미지가 좋아지네. 네, 감독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호날두는 걱정 마세요, 보스. 다음에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호날두가 웬일이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선수 컨트롤을 이제 잘한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저는 누군가 나한테 너 골 못 넣었냐? 안 넣을 거냐? 이러면은 간 다음에 존나 지랄하네. 지는 감독 잘하네. 난 이러는데 감독 잘하면 어떻게 해요? 에? 감독을 잘하고 있으면. 감독 잘하고 있다. 잘하면 잘하는 거지. 천년만년 감독할 것도 아니고 존나 대단한 척하네. 혼자 이렇게 궁정되지 않을까. 삐 소리가 난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안첼로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좋습니다. 역시 안첼로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은 미넨과 나폴리 거치면서 약간은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지만 에버튼에서 다시 한번 사실 에버튼이 지원을 잘해주는 구단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안첼로티가 되겠고 그 전의 역사를 봐도 많은 선수들과 감독들, 팬들에게 인정받는 감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